안녕하세요. 김종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셋값 미치도록 심각하다. 전월세 사는 분들은 꼭 보세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전세로 사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전세는 안녕하시나요? 전세 최악의 조건은 집주인이 다주택이거나 무리한 갭투자 또는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입니다. 세입자는 집값과 전세값이 떨어지는 경우인데 위험 요인과 해결 방안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아주 중요한 6가지 항목 중에 무려 4가지 이상이 집값 폭락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IMF는 미국의 은행 부실하고 상가 오피스 공실이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진짜 위기가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전세값 미치도록 심각하다. 전월세 사는 분들은 꼭 보세요. 자, 이거 깡통 전세 피해 우려 확산, 지금 보증금 문제 또 경매도 당하고 소송 걸리고 요즘 아주 시끄럽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특히 갭투자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 아마 올 하반기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제 전세 최악의 조건, 여러분들은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곳은 좋지가 않아요. 특히 다주택자들을 갭투자로 여러 개 잡은 것들은 이 사람들 돈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것저것 다 잡아놓은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번에 건축업자 그 부분도 다주택자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본인의 능력도 안 되면서 수십 채, 수백 채 해가지고 임대인, 임차인들 힘들게 했잖아요. 보세요. 다주택자 또는 법인도 좋지 않습니다. 자, 임대주택 사업자, 사업가, 뭐 재력가다, 돈이 많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더 피하세요. 자, 건축업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직접 본인이 지은 거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거 안 좋아요. 아무튼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형태, 이런 사람들 걸 피해라. 두 번째, 갭투자. 어차피 이 사람들이 갭투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간 거지만 이 갭투자가 좀 지나칠 경우, 자, 전세 활용 투자, 이걸 갭투자라고 하죠. 자기 자본이 부족한데 그것마저 딴 데서 빌려왔어요. 근데 갭투자까지는 좋은데 일부 또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거나 또 이 전세 낀 것마저 빚으로 끌어왔거나 이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바짝 붙은 것들은 피해야 돼요. 자, 이번에 여기 나와 있죠. 전세가가 높은데 왜 전세가를 들어갑니까? 자, 특히 이런 것들, 빌라, 다가구,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이런 것들은 전세가가 세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를 무조건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데는 전세가를 사는 게 아니라 전세로 사는 게 아니고 전세나 월세 또는 월세로 들어가는 게 정답이에요. 자, 이제 이 3가지 조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위험한 경우, 집값과 전세값 하락, 위험 요인. 그럼 해결 방안이 뭐냐? 세입자 위험. 자, 집값 하락하고 전세 하락하면 위험합니다. 먼저 집값과 전세값 차이가 적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전세가 위험하겠죠. 나중에 경매당하더라도 이거 본전도 못 찾아요. 두 번째, 자, 집값 하락할 때 전세 이하로 집값이 떨어져 버렸어.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반환이 불능해요. 누가 전세 이제 다음에 전세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전세비를 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 전세 끼고 잡은 사람들 본인들이 돈 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줘야 하는데 내 집값이 전세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줬던 이 전세비로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이 집값보다 훨씬 낮은 걸로 들어오려고 하지.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야.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이거 경매당합니다. 선생님들 돈 못 돌려줘요. 이번에 전세 하락. 자, 전세가가 막 떨어져 버렸어요. 전세가가 떨어지면 뭐 문제가 있느냐? 전세가가 너무 떨어지면 내가 나갈 때쯤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받아서 줘야 하는데 그 떨어진 가격으로 주다 보니까 돈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나한테 줘야 할 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든 전세가가 떨어지든 위험 요인. 자, 이런 경우 아까 말했듯이 주택 소유, 자, 다주택이거나 법인이거나 임대주택 사업이거나 아무튼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 건축가 포함. 자, 유형은 이런 것들이 제일 위험해요. 빌라,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거 있죠. 지방,
지방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 나홀로 아파트, 얘들이 아무래도 전세가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상황,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또는 국세를 미납했거나, 자, 우선순위에서 내가 벗어났을 경우가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느냐? 자,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최소 70%. 알았죠? 70% 이상인 건 피하시라고요. 70% 미만으로, 밑으로. 60%대. 안전한 건 60입니다. 경매가 거의 70 언저리니까. 자, 임대 형태, 아파트 아닌 것들 하지 마세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건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전세만 살지 말고 월세를 추가하세요. 자, 장치, 보증보험을 들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확정일자 해놓고 이걸 같이 이렇게 해야겠죠. 이번에는 전세가 하락, 이거 전세가 문제가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빌라왕이다, 오피왕이다, 아파트왕이다. 바로 이런 문제는 이제 곧 터질 집값 2차 폭락의 예고편입니다. 자, 전세가가 하락하게 되면요, 당연히 매매도 하락하겠죠. 물량도 폭탄까지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이제 곧 분양할 거고. 전세가율이 급락한다. 지금 현재 서울이 50%밖에 안 돼요. 경기도는 60% 이하예요. 이 상황에서 누가 갭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갭 투자가 14%로 확 줄었어요. 예전에 많았을 때는 40%가 넘어갔는데 14%로. 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 전세 비율 증가. 12월 49%, 2월에는 58%. 뭔 말이냐? 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전세 대출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집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내 돈 좀 보유하고 있다가 집값 떨어지면 갭 투자 해놓고, 왜? 내 돈이 묶여버리면 안 되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는 전세 살고 내 돈으로 갭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매수자 관망한다는 이런 취지가 크죠. 자, 갭 투자 급감. 지금 전세가가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금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갭 투자자들 경매 많이 나가죠. 지금 전세 하락, 그럼으로써 반환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경매 나갑니다. 바로 이 전세가의 이런 문제점들은 집값 하락과 직결된다. 이번에 부동산 핵심 6가지 전망,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앞으로 집값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결과만 들을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6가지. 금리, 경제, 지표, 정책, 심리, 해외 상황입니다. 먼저 금리 볼까요? 하반기는 아마 동결 인하, 하반기 때나 이제 인하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다면. 그리고 기준금리 3% 아래나 이게 떨어져야, 2%로 떨어져야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금리는 제가 보기에는 집값 상승 하락 어느 쪽도 좌우를 안 하고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 우리가 경기 침체 요즘 그러는데 23년 올해부터 내년은 누가 뭐래도 경기 침체가 심각할 거예요. 이게 장기 하락의 요인이 될 겁니다. 경제가 왜 중요하냐면 오랫동안 성장을 못하게 되면요, 집값이 예전처럼 10년 동안 안 뛰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경제는 당연히 떨어지는 걸로 나왔죠. 지표, 자, 거래량, 전세가, 분양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집값 상승 요건이 없네요. 아직도 거래량 부족하잖아요. 자, 지표는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1, 2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정책 볼까요? 자, 정부는 규제 완화, 그리고 아직 규제 다 푼 건 아니에요. 일부 부양책 썼지만 대부분 부양책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23년 집값 반등의 1등 공신은 정책이었어요. 즉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집값 상승 쪽으로 턴을 할 겁니다. 자, 심리 볼까요? 자, 거품. 지금 집값이 무엇보다도 비싸, 너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민소득에 비해서. 구매력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또 공급은 많아요. 결론적으로 이 심리는 안 좋습니다. 10에서 30% 추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해외 여건도 봐야죠. 자, 우리나라만 독불장군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 나라하고 같이 가요. 다른 나라 금리, 경제, 집값도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즉 24에서 25년 이후에나 상승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자, 지금 금리만 횡보고 그 다음에 정책 하나는 올라가고 경제, 지표, 해외, 심리는 다 하락 쪽이에요. 이거 정말 정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자, 미국 경제 불안이 심각하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통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먼저 은행 위기가 또 시작됐고,
그래서 지금 잘 나가던 주가가 지금 날아가야 정상인데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죠. 자, 상업용 부동산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리고 경제 침체. 미국이 그냥 계속 경제가 좋아질 줄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경제 침체가 가장 심각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자, 뱅크런, 주가 폭락.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은 아직 이제 뭐 부도난 것은 아닌데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버렸죠. 그리고 11개 지역은행 신용등급이 지금 무더기로 하향됐습니다. 뱅크런에 지금 상당히 취약했던 이유가 소셜미디어, SNS나 트위터 있죠? 이게 원인이었어요. 자, 상업용 부동산, 이거 심각합니다. 오피스텔 빌딩, 역대급 공실. 역대급이란 말은 미국 역사상 최대 폭의 공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원격 근무, 그 다음에 로봇이 대체하고, 이렇게 자꾸 공장들은 많고 회사는 많은데 사람들이 거기에 출근 안 하다 보니까 남아 도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여러분들 2기 신도시, 이제 3기 신도시 의무적으로 상가를 짓거든요. 상가가 남아돌 거예요, 아마. 이제 상가 잡으면 쪽박 찹니다. 다시 말할게요. 상가 잡으면 쪽박 찬다. 잊지 마세요. 옛날 10년, 20년 전에 상가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특히 신도시 상가 잡으면 그걸로 그냥. 자, 왜? 미국도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대출, 체납, 개인이나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은행 파산,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어요. 자, 상업용 부동산. 자, 모건 스탠리는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 경제 침체, 급격한 금리 인상 후유증이죠. 경제 침체가 가속화. 세계 경제 불안 연동. 성장률도 안 좋고. 수출입, 소비, 최악이죠, 지금. 자, 예상되는 문제는 경제 위기가 터질 수가 있어요. 경제 위기는 아니래도 장기간 경제 침체. 집값이 그래서 장기 폭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이 부실돼가지고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전국 지역별 전세가율 하락장과 상승장 같이 비교해보면 하락장 보실래요? 자, 하락장에는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아요. 지금 전국 53%, 그 다음에 서울 38%, 39% 간 적 있죠? 부산이라든가 다른 곳들 60%, 그 다음에 상승장 볼래요? 자, 전국 75까지 갔었고 서울도 75까지 갔었어요. 자, 나머지도 70에서 75 사이. 상승장은 전세가율이 높아요. 그런데 하락장에는 전세가율이 낮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하락장이 이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 아파트 빌라 전세가율 봤더니 먼저 아파트 서울 51.2%예요. 서울이. 그 다음 수도권 약 59.2, 60이 분기됐네요. 자, 5대 광역시는 68. 기타 지방은 76, 이제 도 단위들 있죠.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은 것들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도 위험하잖아요. 깡통 전세 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서울하고 수도권 51, 59 평균치만 가면 안전하죠. 자, 이제 빌라 볼래요? 빌라는 다 70%예요. 서울이 됐든 지방이 됐든 특히 서울은 강서구가 위험하죠. 아무튼 70이 넘어가면 경매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연립 차세대 전세가율 80% 초과죠. 대전 대덕구, 경기 평택시, 경기 수원 팔달구. 지금 보니까 131, 100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가가 더 비싸다는 얘기. 평택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원 팔달구 95, 파주시 94, 전남 광양시 90, 인천 미추홀구 89, 경기 수원 장안구 89, 인천 남동구 88, 경기 용인 처인구 88, 서울 영등포구 86, 대전 중구 85, 인천 부평구 85, 서울 도봉구 85, 경기 고양 일산 동구 85, 서울 강북 성동 구로, 그다음에 강원 강릉시. 지금 쭉 제가 불러드렸던 이유는 이런 데 들어가지 말라고요. 전세가율이 70도 위험한데 80이 넘어가잖아요. 무지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특히 빌라는 가격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나홀로 아파트 거래 안 된 것도 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들어가야 돼. 안전하게. 자, 이제 강남 전세가 폭락, 갭투자 급감. 여기 보시면 51, 옛날에 12년에 51%인데 75까지 갔던 게 지금 52. 옛날에 바닥일 때하고 지금 비슷하네요. 전세가율이. 그 다음에 갭투자 보세요. 강남 예전에 22년하고 23년하고 비교할게요. 22년도 좋은 때가 아니었는데 어때요? 올해하고 비교하니까 거의 갭투자가 없죠. 그 다음에 10억 증발한 강남 전세가. 강남이 앞으로 집값 가기가 좀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18억이 11억으로, 16억이 6억으로 떨어졌어요. 17억이 8억으로 떨어졌어요. 뭐 DH, 아너리스,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개포 쪽이죠 주로. 그 다음에 강남 주요단지 전셋값 추이, 서초구 반포, 반포자이 34평은 22억이 12억. 가락동 헬리오시티 15억이 8억. 자, 그 다음에 송파 엘리트 15억이 9억. 자, 이런 상황에서 갭 투자도 힘들고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매매가가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자, 보증금 미반환 사고, 경매 신청 추이. 여기 보세요. 갭 투자가 35까지 갔다가 14%로 확 줄어버렸어요. 갭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집값이 안 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근 3개월간 그나마 꾸역꾸역 갭 투자하는 곳들, 경기 화성, 평택, 성남, 분당, 연수, 시흥, 여기가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하지만 하지 마시라고요. 보증금 돌려달라, 세입자 경매 신청 642, 3,400건으로 확 늘었어요. 수도권 세입자 경매 신청도 375가 978로 확 늘었고, 벌써 23년은 3달, 이제 4달째인데 547. 올해는 훨씬 많겠네요. 전국 아파트 시세 봤더니 파크리오 18억, 보세요. 25억이 18억 5천. 그 다음에 26%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신동아 아파트, 서초동의 신동아 아파트 24억 5천이 18억 5천. 무려 24% 떨어졌고, 장미, 신천동 장미 23억이 18억. 무려 23% 떨어졌고, 레미안 미드카운티, 답심리에 있죠? 동대문. 자, 15억이 8억. 거의 42%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인왕산 현대, 서대문 홍제동에 있어요. 12억 9천이 7억 7천. 40% 떨어졌어요. 자, 선사 현대 15억 6,900이 10억. 얘 34%. 청라. 자, SK뷰. 얘는 12억이 6억. 거의 50.4. 반토막 더 났어요. 자, 그리고 세종 올라간다고 하지만 멀었습니다. 자, 대평동의 해들마을 6단지 14억이 7억대. 43.9%. 자, 신형 GLCT 청주에 있죠? 여기 랜드마크인데 14억 8천이 8억대로 거의 40%. 그 다음에 수성 만촌 대구예요. 만촌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14억 천이 8억 40%.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 할라비발디가 13억 5천에서 18억 40%. 삼익비치 부산 수영구 남천동 33%. 어떻습니까? 10억, 얘도 16억이 10억으로 빠졌죠. 전반적으로 지금도 하락폭이 뭐 특별히 많이 빠진 것만 적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서없이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빠지고 있죠. 자, 아직도 기회가 오겠죠, 많이. 자, 미국 오피스 보세요. 예전에 80년대에 이랬어요. 공실률이 20%였는데 쭉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 보세요. 날아가고 있죠. 20% 쪽으로. 이제 이게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이렇게 되면 공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연체돼 가지고 그 주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매당하겠죠. 이제 돈을 못 갚아갖고 대출 문제도 있고. 미국 지역은행 퍼스트 퍼블릭 여기 보면 1020억, 무려 136조가 빠져나갔어요. 돈이. 찰스 슈아브도 그렇고. 자,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봤더니 잘 보세요.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는데 최근에는 크게 안 떨어지고 있죠. 여기 보니까 처음에 막 떨어지다가. 그래서 이게 0에서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언제까지 내려올까? 여기까지. 이 밑에까지 내려와줘야 이제 안정이 될 텐데. 주택가격 전망 회복. 자, 100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좀 회복되는 중이에요. 분명한 것은 집도 이게 100이면 100을 향해서 회복 중이다. 자, 그리고 하지만 본격적 회복은 아니고 거짓 회복일 확률이 높다고 했죠. 자, 국민소득 보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마이너스에서 다행히 0.3으로 1분기 때 회복은 했지만 지금 상당히 불안하죠. 자, 월별 수출액 계속 마이너스인데다가 무역 적자가 지금 13개월째. 지금 IMF가 미국에 그 경고를 보냈어요. 남의 일이 아니죠. 미국이 금리 인하 이후에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1, 2년 후에는 꼭 경제 위기나 경제 장기 침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합니다. 기회를 잡으십시오. 감사합니다.